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동서고금 국가 원수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그 종교인이 국가 원수를 쥐락펴락하며 국가를 농단한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국가들에서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례 중에는 조선 말도 있었는데요. 흔히들 조선 말, 조선을 무너뜨린 주범 3명으로 뽑는 고종, 명성황후 민비, 흥선대원군. 이 중 무속에 빠져 무속인을 곁에 두면서 정치를 어지럽힌 사람은 바로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그리고 그 비선실세였던 무속인은 바로 진령군이라는 무녀였습니다. 아니, 무녀가 어떻게 군의 자기를 받은 것일까요? 그 정도로 명성황후 민비의 총애가 남달랐다는 뜻인데요. 그녀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베일에 감추어진 무녀입니다. 이 시성을 가졌다는 것만 알 뿐 본명조차도 여러 가지가 있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성이었다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죠. 그녀의 첫 등장은 1882년 이모군란 때입니다.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개항을 하며 본격적인 근대화에 착수할 때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했는데, 별기군에 비해 너무할 정도로 차별을 받은 것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지급된 녹봉도 밀리기 일쑤였고, 심지어 밀린 녹봉을 다 받았을 때 모래와 흙으로 대체되어 있자 더 이상 참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로 남대문에서 들고 일어나 경복궁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구식군인들의 분노는 쓸데없는 개화를 하겠다던 개화파 관료들과 고종 및 명성황후 민비, 그 중에서도 모든 개화의 주동자였던 명성황후 민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식군인들은 그저 불만을 표출했다기보다는 아예 정치적인 복구를 원했기에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종은 군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본인은 궁궐에 남고 명성황후 민비는 동대문을 통해 충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흥선대원군을 입궐시켜 군란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자 이것에 구식군인들도 만족하며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명성황후의 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을 갔던 명성황후 민비는 충주 장호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다시 재개하고 민씨 일파들은 전부 물갈이 되었으며 이제 흥선대원군의 복고보수로 다시 회귀하려던 찰나, 청나라에서 리홍정이 파견한 청나라군이 상륙하여 한양으로 쳐들어와 청나라군의 위엔스카이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압송해버렸습니다. 명성황후 민비는 청나라 군인들의 호위하에 다시 궁궐로 복귀를 하였고, 이에 구식군인들이 다시 무장하여 봉기하자 청나라군이 왕십리와 이태원을 공격해 교전을 벌인 뒤 군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모군란은 끝이 났는데, 명성황후 민비가 충주에서 궁궐로 다시 돌아올 때 한 무녀를 데리고 왔다는데, 이 무녀가 바로 진령군이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민비는 진령군을 고종에게 소개해 주었고, 고종을 설득하여 진령군이라는 자기를 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실로 영험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명성황후 민비가 충주 장호원에 숨어있을 때 너무 무섭고 불안하였는데, 장호원에서 집을 제공해 주었던 민흥식이 진령군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진령군은 자칭 관우의 딸이라고 했다죠. 진령군은 점을 쳐서 50일 이내로 안전하게 환궁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50일 만에 명성황후가 환궁을 하자 명성황후는 진령군의 점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명성황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모든 일을 진령군의 점괘에 의지했죠. 명성황후 민비의 전폭적인 지지에 진령군은 한순간 비선실세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 김창렬 또한 높은 관직을 받아 조정의 여러 대신들이 진령군의 눈에 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진령군 한마디에 벼슬과 관직이 왔다 갔다 하니 진령군 쪽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진령군은 명성황후 민비에게 오늘날 대학로 쪽에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관우의 사당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동묘와 구분하기 위해 북묘 혹은 북관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령군은 여기 북묘에 자기가 받아온 뇌물과 공금들을 숨겨두었고,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도 종종 북묘에서 진령군의 굿과 점을 받다고 합니다. 북묘에 보관하던 진령군의 자금은 정말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굿을 버리는 모든 자금은 다 국고였기에 국고에도 큰 타격을 주었으며, 심지어 세자의 건강을 바라는 제사를 위해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마다 한 봉우리씩 쌀 한 섬과 돈 10량을 바쳤다고 해요. 쌀이랑 모래 섞어서 구식군인들 줬다가 군란이 터졌는데 제사 하나에 쌀 1만 2천 섬을 쓴 거예요. 이런 진령군의 실세 시기는 무려 11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사관원의 관원이었던 안효제가 이 진령군을 멀리하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을 통해 당시 진령군의 추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전하가 북관왕묘를 더 지은 것도 다같이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근래에 와서는 시속이 거짓과 야박한 것을 숭상하고 굿을 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제사 지내는 위풍당당한 곳을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드리는 장소와 같이 여기시는 겁니까? 요 사이 일종의 괴이한 귀신이 몰래 여우 같은 생각을 품고 성제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 북관왕묘의 주인이 되어 요사스럽고 황당하며 허망한 말로써 중앙과 지방의 사람들을 속이고 함부로 군칭호를 부르며 감히 임금의 총애를 가로채려 하였습니다.
또한 입속을 느리게 즐겨하며 염치가 없는 사대부들은 널리 끌어들여서 아우요 아들이요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감춰주며 가늠할 수 없이 권세를 부려 위험을 보이거나 생색을 내니 왕왕 수령이나 감사들도 많은 경우 그의 손에서 나옵니다. 신령을 모독하고 사당을 더럽히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나라에 큰 변고나 하늘의 재난도 없고 또한 은탕 때와 같은 큰 가뭄도 없는데 기도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자주 하는 것입니까? 겉은 마치 잡신을 모시는 사당이나 성황당 같은데 부처를 위해 둔 재단에서 무당의 연불소리는 거의 없는 날이 없고 걸핏하면 수만 금의 재정을 소비하여 대궐 안에서의 재계와 제사와 관련한 일들을 마치 불교 행사를 하듯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경 점쟁이와 무당이 이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중돌의 요망스러운 교리가 이 때문에 제멋대로 퍼지고 있고 하인과 광대들이 이 때문에 떠들썩하게 짓거려대고 창고의 재정은 이 때문에 궁색하며 관청 준칙과 관리 추천은 이 때문에 난잡하게 되고 대궐안은 이 때문에 엄숙하지 못하며 형벌과 표창은 이 때문에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백성은 이 때문에 곤궁에 빠지며 조정의 정사는 이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데 그 근원을 따지면 모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제사를 지내기 좋아하며 귀신을 모독하면서 복을 구하니 도리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비록 일반 백성들 중에서 사례를 좀 아는 사람인 경우에도 이런 무리들에게 속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총명한 전하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고종은 오히려 안효제를 추자로 귀양보내버렸습니다. 안효제 외에도 진령군에 비난하는 상소문이 쌓이고 쌓였지만 비서실에서는 고종의 분노가 두려워 차마 고종에게 진령군건 상소문을 보고하지 못했을 정도였다죠. 고종이 아니라 명성황후 민비를 무서워했던 거겠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한 후 경복궁을 점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제적으로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친일 내각을 수립한 뒤 갑오개혁을 실시하였죠. 그러니까 조정의 주도권을 일본이 다 쥐고 있던 거였습니다. 일본 역시 진령군의 존재를 알았고 명성황후 민비도 일본과 친일 내각에 눌리게 됐을 때 일본과 친일 내각은 진령군의 북관묘를 습격해 그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이맘때쯤 이 고종에게 지서경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진령군에 대한 민심도 알 수 있는데요. 신이 전국의 억만 백성의 입을 대신하여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정사를 전행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수탈하여 소요를 초래하고 원병을 불러들이게 만들며 난이 일어나자 먼저 도망친 간신 민영준과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먹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극악한 행위가 아주 큰데도 한 사람은 귀향을 보내고 한 사람은 문책하지 않으며 마치 아끼고 비호하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상반검으로 두 죄인을 주륙하고 머리를 도성문에 달아매도록 명한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숨어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모두 뽑아서 각각 합당한 직무를 맡기고 협력하여 충성을 바치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해질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1년 후 일본이 낭인들을 경복궁에 보내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이 이후로 진령군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명성황후 민비를 따라 죽었다는 소문, 고종이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소문 등등 소문만 무성했죠. 진령군의 근거지였던 북권면은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었으며 현재 진령군의 흔적은 그녀가 비선실세로 있던 시절 충주에 세웠다던 배구남이라는 법당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령군은 희대의 비선실세의 양녀였으며 이런 진령군을 만들어낸 명성황후 민비와 함께 동조했던 고종을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